4형식입니다. 4형식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생긴 것이 4형식이냐면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건 여전해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우리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어머, 이번에는 여러분 목적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4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무려 몇 개? 2개. 그래서 목적어 2개를 달고 다니는 문장이고요. 우리는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에게라고 해당되는 걸 우린 간접 목적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뭐뭐을르리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면 우린 그거 뭐라 그런다? 간접 목적어. 뭐뭐을르리라고 해석된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몇 개? 2개. 그게 몇 형식? 4형식.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렇게 생긴 형태를 우린 4형식이라고 하고요. 주로 요 동사 자리에는 주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주다, 혹은 보내주다, 사주다, 빌려주다 요렇게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이 주로 4형식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었던 간접 목적어가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즉 뭐뭐을르리라고 해석됐던 직접 목적어가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접 목적어가 앞에,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우리는 이 둘 자리 모두 명사의 역할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간접 목적어에는 생물, 살아있는 것들이 나오고 주로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에는 무생물, 즉 주로 사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Jim gave his wife a necklac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우선은 Jim, 사람 이름이고 맨 앞에 나왔으니 너 주어구나. Jim이 gave, 어떤 동작을 했냐면 줬다. 그쵸?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났어요. 무엇을 줬나? His wife, 주려면 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의 와이프를 줬대요. 와이프를 줄게. 내가 너한테 내 와이프를 주겠어. 내 아내를 너한테 주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주고받고 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뒤에 누가 났냐면 얘도 명사이죠. 그녀의 와이프. 근데 또 뒤에 누가 났냐면 a necklace. 한 덩어리에 또 명사가 났어요. necklace는 목걸이거든요. 목걸이. 명사가 2개가 났네? 근데 앞이 사람이고 뒤가 사물이네? 근데 게다가 동사의 주다라는 동사인 gave가 나왔네? 그럼 얘 혹시 4형식인가?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짐이 주었다. 누구에게? 그의 와이프에게. 무엇을? 목걸이를. 너무 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4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생물이 나왔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무생물이 나와서 목적어가 2개가 연달아서 나왔으며 동사의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4형식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유식하게 4형식 문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식의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누가 나오는 거냐면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는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2개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나와줍니다. 목적격 보어니까 여러분 목적어를 무엇하는 거?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생긴 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The news made me happy 라고 적혀 있어요. 자, the news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너 주인공이구나. 그 소식이 주어, made 동작
만들었다. 만들려면 만드는 대상이 필요한데 누구를? 나를. 근데 뒤에 누가 나왔냐면 happy는 행복한이란 뜻의 형용사죠. 우리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사형식에서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라고 불리는 아이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사형식의 구조로 애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happy라는 형용사가 나왔다. 근데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목적어를 부연 설명해 주네요. 그럼 우리는 얘가 뭐라고 부르죠?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저는 이제 목적격 보호를 5.C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까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얘를 오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품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는 그 단어가 본디 타고난 성질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태어날 때 동양인으로 태어났어. 나는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어. 이런 거 있죠? 태생이에요, 태생.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전을 찾아봤을 때 혹은 어휘집에 적혀 있는 옆에 명, 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린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역할이 달라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는 보어라는 자리에는 형용사랑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저 명자가요. 이름 명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Vivian, 사람의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Pen, 물건의 이름이죠? 명사라고 부릅니다. Friendship, 우정이죠? 어떤 개념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한다. 명사, book, 책, 사물의 이름, air, 공기, 이름이죠? effort, 노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부 다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사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얘는 명사라는 애는 문장의 필수 성분 중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보면 우리는 주목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명사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목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명사는 들어갈 수 있구나. 명사 끝. 그러면 이제 대명사입니다. 자, 이 대명사의 앞에 대자가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계속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비안은 해커스에서 GTF를 가르친다. 비비안은 지금 강의하고 있다. 비비안은 오늘 땡땡이 원피스를 입었다. 비비안은 단발머리이다. 비비안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귀찮은데?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녀는 이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는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같은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할 때 쓰는 말이 대명사이고요. 역할 자체는 명사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목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 영화 봤어. 그거 너무 재밌더라. 여기서 그거 가르친 게 바로 뭐죠? 내가 본 영화이죠. 영화 너무 재밌더라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동사입니다. 저 동사에서 이 동자가요. 바로 움직일 동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라든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서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is, 뭐뭐이다, are, 뭐뭐이다, run, 달리다, eat, 먹다. 모든 것들의 동작을 우리는 동사 혹은 상태들도 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요.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파트를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역할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우린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citing, 신나는, boring, 지루한, new, 새로운, nice, 멋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요. a ca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차를 좀 더 멋있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너무 멋진 차야 라고 하면 우리는 nice c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ar이라는 명사를 nice,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멋진 차, 이것이 첫 번째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she is nice 이렇게 적혀 있는 말. 주어, 그녀, is 동사. 그러면 얘는 보어이죠. 왜요? 그녀는 멋있다. 그녀는 멋지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바로 보어 자리에 우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뭐뭐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두 번째, 보어 역할을 한다.